한 보통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유자소전 가볍게 들어가고요. 시간 봐서 반동 결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냐면 조금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3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유자소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문구 작품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별 대단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그 유교의 대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사상가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공자, 맹자, 노자, 묵자, 고자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자자가 많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름이 다 똑같은 경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자는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제 공자는 본명이 공구입니다. 자가 붙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좀 높여 부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유씨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유재필입니다. 그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성격이 좋아.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100%다 사실은 아닙니다. 허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밑바탕이 되는 친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삶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예찬하는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좀 높여 부르기 위해서 유자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전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소설을 많이 떠올립니다.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이렇게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는 것은 그런 소설을 의미하는 뜻의 전이라기보다는 옛날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를 보시면 왕조 중심으로 가지 않고요. 인물 중심으로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에 대한 논평을 내리는 이 글의 갈래를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소전이니까 그런 전 중에서도 좀 작은 거죠. 스몰 전인 거죠. 그래서 소전이다. 유자와 관련된 소전을 썼기 때문에 유자소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이 뭔지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교훈을 목적으로 사람의 일생을 압축, 서술한 문학갈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글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사투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318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나? 자,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룩승이는 아니었다. 허룩승의 뜻이 나와 있네요.
그냥 뭐 일을 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없게 하는 사람, 그런 걸 이제 허룹숭이라고 하는데, 그런 허룹숭이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나름 성실하고 일처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유제필이다. 1941년 앞에 꺽쇠를 열어요.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83세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만 나이로 가기 때문에 뭐 82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일반 우리 옛날 나이로 보면 83세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자,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홍선이 충청도 쪽입니다.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보령군도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 살았다. 서울은 서울입니다. 자, 이제 꺽쇠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꺽쇠 친 부분을 봤더니 1941년이라는 구체적 연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연도와 그 다음에 광천, 대천,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사실성을 부여한다.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설이기 때문에 100% 실화가 아니라고요. 이게 실화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될 수 있겠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좀 이렇게 별스러웠어요.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나대는 그런 성격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특별했어요. 좀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비색이라는 뜻 나와 있죠. 운수가 꽉 막힌 가운, 집안의 운수.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다고 해요.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은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여기서 노성이라는 뜻이 나와 있네요.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 일에 익숙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소년 때는 숙성, 청년 때는 노련, 그다음에 장년에는 노성, 지금 어느 시절인지 간에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 다음에 밑줄,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러니까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낭중지추라고 해서 이제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송곳이 삐죽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잘 띈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밭에서 잘 보이고 쑥밭에서 딱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껏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그러니까 몸소 겪음한 바라는 것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듣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흩트리지 아니하였다. 뭐 줏대, 주견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주체성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줏대, 자신만의 어떤 길 이런 걸 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머리 앞에다가 각증가를 열겠습니다.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에서 각증가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변머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재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변머리 없이 남에게 기대는 사람들,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발말이 없이 뜻은 나와 있네요.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괴롭힌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 괴롭힌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진가로한 부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마는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올해 장마는 좀 이상하다. 장마가 뭐 온다고 그러니까 뭐 왔었죠. 근데 지금도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마라고 해서 비가 온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다가 조금 흐렸다가 맑아졌다가 또 비가 엄청 왔다가 흐렸다가 약간 이걸 반복하는 느낌이지 연속 비가 오진 않네요.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장마는. 그리고 와 요즘 왜 이렇게 덥냐. 아 뭐 지금 선생님은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에어컨 켜져 있는 그런 시원한 데서 듣고 있겠죠? 자 어쨌든 장마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걸레가 필요 없습니다. 습하게 물걸레질을 왜 해요? 장마의 물걸레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얘기죠. 저렇게 인간답지 못한 인간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또 분수 없이 앞에 또 각진가로 외우시고요. 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 주제도 모르고 남을 우습게 알고 남을 제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뭐 경쟁이 뭐 최고인 것처럼 남을 밟고 일어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 보냐면 삼국지에도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든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삼국지라는 그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국지는 그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연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허구적인 이야기를 넣은 소설이 삼국지연인데요. 그거를 만든 사람을 이제 나관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사람이었던 유비를 주인공으로 앉혀놓고 유비와 대응되는 그 조조를 좀 나쁘게 그려놨어요. 그러나 이제 천하는 결국 조조가 통일한 셈이다 라고 이제 본다면 조조는 좀 경망스럽고 주체성이 좀 떨어지고 좀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고 미워했다라는 글이 나와있고요.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래서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아주 그냥 쓸모없는 인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아요. 숫지게 뜻이 안 나와있죠? 나와있나요? 나와있네요.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건 그냥 아는 만큼 말하면 돼. 더 이상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만큼. 그 다음에 모르잖아? 아는 척 하잖아. 그게 뭐야? 순박하게 물어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숫지게 말아요.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하면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각진가로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근데 몰라서 어떡하지? 쪽팔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사회분별을 못하는 사람들도 유자가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있으면 마치 말 많은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 말이 좀 어렵죠. 말 많은 딸이라는 뜻을 요즘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그냥 장성한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에 임박한 그런 결혼 정년기에 장성한 딸을 말하는데요. 마치 말 많은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자, 서울에 이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집안에 이제 시집을 보낸다.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혼할 때는 여자 쪽에서는 그 예물, 그 뭐 예단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남자 쪽에 이제 돈을 줍니다. 요즘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 집안의 어르신한테 뭐 이불이라든가 뭐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걸 사세요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럼 1,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이쪽 집에서 이제 또 그 준 1,000만 원을 어느 정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그거를 이 남자 집에서 알아요. 그럼 이 돈을 또 500만 원 정도 돌려줘요. 그럼 이제 5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이제 그 돌려받은 거니까 뭐 나름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쌤 뭐 이 정도로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뭐야 여자가 손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자가 더 그 나이가 많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집을 준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이 뭐 2억 9천만 원이다. 집 포함해서. 그래서 신혼집 비용이 제일 크고요. 그 집을 만드는데 남자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단 때문에 뭐 여자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돈은 남자가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예단 같은 걸 이제 돈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나쁜 좀 습성?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 이력이 난 터이었다. 에이, 더러워. 요런 느낌 있죠? 그래서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이게 뭐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답다. 사람 냄새가 난다. 이 정도로 보시고 체온은 따뜻하며 인정이 좋다는 얘기죠. 체질이 묵직한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뭐 경망스럽지 않고 좀 진지하면서 사람다운 느낌이 나는 사람이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는 사람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지처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요. 여기도 이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한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그 유행이랄지 또 세상에서 아직도 사람이 양심 좀 속일 수 있고 뒷돈도 받을 수 있고 복 좀 어길 수 있지 이러한 시류에 흘러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의 어떤 올바른 거를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립 독행이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앞에 꺽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 즐거움을 누린다 하고 무슨 한자 성어 같은 게 뭐 나와 있어요. 선, 천하, 지우, 이우 이우 그 다음 후, 천하지락, 이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자에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이 말이 뭐냐면 선, 우, 후, 락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은 관공글극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선자의 근심 우자입니다. 먼저 세상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가 먼저 걱정해주고 도와준 다음에 그 뒤에 나의 즐거움을 누린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우라고 써봤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지사라는 것은 뜻이 있는 선비라는 겁니다. 뜻이 있는 선비는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사나 또는 이제 어진 사람의 마음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진짜
예찬적이죠. 이렇게 예찬적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계속 봐야 되겠네. 이간감, 나 육아요. 자, 이게 또 뭔 소리냐?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일 수도 있고, 뭐 육아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육아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할 때 내가 이씨야. 뭐 작가 이름도 이문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가 인감, 그 이가야 이간이 라고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간감, 나 육아요.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육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다. 무슨 뜻이냐? 밑줄부터 하세요. 그는 유자였다. 육아가 아니라 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육아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유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 선거운동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200열차 안에서 당사주책을 읽은 덕분에 당사주책이 뜻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당사주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주 같은 걸 볼 때 참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당사주책을 읽은 덕분에 군에 입대해서 도사라는 애칭을 얻고 편하게 지낸다. 좀 독특한 사람이죠. 제대 후에 유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 재벌 그룹 총수의 운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생충 영화를 보시면 송강호가 이선균 회사에서 운전사 역할을 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 앞에 있는 꼭 세우세요.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에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때쯤이었다. 받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이문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시간적 배경 나왔다는 것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적 배경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글 서술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글 쓰는 관련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술자에 정보가 나타나 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 어느 날 왼쪽에다가 자리가 있죠? 네, 자리가 많죠? 그래서 어느 날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자와 관련된 일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글은 여러 에피소드 중심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1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1화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1화가 나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된 해후였다. 오랜만에 만났네. 이상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작가네. 자,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유가 있었대.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 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을 나에게 소개시켜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얘기는 옛날 일이야. 옛날에 자기를 찾아왔던 것이고 그때 나랑 그 여동생이랑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러 본 것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유저가 나를 찾아온 거야. 왜? 자기 친구인데 이 친구놈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돈은 좀 버나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여동생 혹시라도 결혼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노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여의고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는 시집을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70년에 찾아왔으니까 71년에 대학 교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쭉쭉 잘 살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는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 술을 엄청 먹었다는 얘기야. 양이 안 차는데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을 좀 잘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남자라고 봤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속에서 X표를 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 번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이 나왔죠? 여기가 두 번째 일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집어야 돼. 근데 나이가 앞자리가 막 3이 되니까 그냥 뭐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겠네요. 앞자리가 1이어서. 자,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한 사기에 한 질 주었더니 한 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10권짜리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권부터 10권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그 세트를 한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거 뭐 책을 계속 막 탐낸다는 뜻이죠?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준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루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어 답사에게 마련이었다. 그는 오는 적적 자기 욕심과 그 책 더미를 헐어갔다. 장근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와, 책도 많이 읽고 정신적으로 그냥 양식을 풍부하게 먹는 사람이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의 경우에 속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그냥 책을 그만큼 많이 읽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하소연할 상대로서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요? 어떤 직장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루는 앞에 1화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 찾아갔더니 귀꿈맞게도 뜻 나와있죠? 전혀 어울리지 않냐고 촌스럽게도. 그럼 뭐 뜬금없이 어떤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귀끝맞게도 붕어니 매기냐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거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아니 허름한 그런 초라한 그런 술집에 딱 가게 된 거야.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여기서 말하는 한내는 여기서는 이제 대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유자가 좀 자라서 대천에서 자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어디 그 맨 앞에 어디 갔냐? 어디 있다고? 거기. 그 맨 처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정도 있네요. 홍성군 광천에서 고령군 대천에서 와서 자라고 배웠다. 이 대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나는 대천을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습니다. 그 약간 좀 그 생선은요, 그 흙 같은 것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그 제거를 해야 깔끔하게 이제 비린내 나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민물고기를 먹었던 좀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감이 잘 안 돼서. 자,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그런 흙탕내도 아니고 시국내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허울 좋은 하늘탈이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들이 그 하늘탈이라는 걸 알 줄 모르겠다. 하늘탈이가요, 이제 박 알지? 박. 둥글게 생긴 박 있잖아. 근데 하늘탈이는 박이긴 박인데, 좀 실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박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걸 파서 뭐 먹기도 하고, 바가지도 만들 수 있는데, 하늘탈이는 안에 있는 것도 별로 뭐 보잘것 없고, 그 다음에 박으로 쓰기도 너무 작아. 그러니까 겉보기는 비슷하게 생기고 나름 좀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뽀얗게 생겼는데 그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입니다. 겉보기는 괜찮은데 실속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밑줄 좀 보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실속도 없는 사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겉만 번지를 하지 실속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채꾼형 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아, 이까지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온 참 취미도 별 음두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먼, 이라고 내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야, 겉보기에만 그냥 먹으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맛도 없고 이게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니까. 자, 내가 사뭇 맛듣잖아 했더니 밑줄, 그래도 좀 부족한 데서 사는 고기가 핫구라이보다는 맛이 나서 라고 되어 있죠? 자, 핫구라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핫구라이 뜻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외래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이 민물고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산 물고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데서 사는 것 같지만 외래종보다는 낫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종은 그 외래종을 말하는 핫구라이라는 것은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래서 걔네보다 맛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자, 우리 이제 충청도 사투리 사용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를 썼더니 어떤 점이 효과가 있냐면 토속적인 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사실성이라든가 친근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민물고기를 먹으면서 핫구라이보다는 맛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경험을 했던 것 같아. 하면서 그날사 말고, 그러니까 그날이야말로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날이야말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뜻이 맞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경험한 것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가 자기 주장이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고 내 말에 좀 한번 동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나?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티즈를 한 번 더 먹어보고요. 네, 유자 그린티, 유자와 녹차가 섞여 있는 아주 맛있는 제로 칼로리는 아니지만 뭐 나름 괜찮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콜라에 제로 콜라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게
발암물질로 뭐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먹어야지만 뭐 그 암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가급적이면 그냥 먹지 마세요. 네. 선생님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목도 이렇게 아프고 말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 자, 다음.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다. 자, 이미 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시멘트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바로 넣어버리면 안 돼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독성을 뺀 다음에 시멘트에다 그 물고기를 넣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빼거나 아니면 코팅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른 걸로. 그래야 이제 물고기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단 잉어들을 화려하고 비틀어놓은 맵시로 보는 사람보다 탄성을 잘하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흙의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꼴값 떨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미출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이 잉어가요 외국에서 온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우리나라에 없으면 뭐 돈도 많은 회사 총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비싼 게 너무 비싼 거야. 지금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물고기가 더 비싼 거야. 여러분들 뭐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1960년대 그때는요 공무원 월급이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그게 월급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70년대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올라봤자 월급이 물론 이제 공무원이랑 사기업이랑 좀 다르긴 하겠죠. 그래도 사기업이라고 해도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막 몇십 배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월급이 뭐 15,000원이었다고 치면 뭐 사기업은 좀 많이 쳐줘서 그냥 3만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물고기가 예를 들면 저기 뭐라고 돼있죠? 몇 사람치 월급이니까 뭐 10명이라고 치면 물고기가 30만원이었던 거야. 진짜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 월급보다 훨씬 비싼 잉어를 저렇게까지 사치를 부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흙의 눈을 뜬 겁니다. 대관절 원래짜리 무게인데요? 난 놀란 거죠. 말이다. 와 나왔네. 자 내모하세요. 말이당 80만원씩.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비싸요. 야 지금도 80만원이면 비싼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70년대라고 하면 50년 전쯤이잖아요. 정말 비싼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총수라는 사람이 총수의 사치스러움, 허영심, 돈이 최고잖아?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유작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작은 지금 딱히 어떤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월급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바에는 월급을 좀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이런 마음, 이런 거랑 좀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말이당 80만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계산해볼까요? 80만원이면 3년 4개월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40개월이죠? 그럼 이 사람 월급 얼마예요? 2만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15,000원이었다니까 60년대.
그러니까 2만 원이면 70년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별로 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이 여러분들이, 아니 2만 원을 어떻게 월급으로 써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만 원이면 니네 한 달 용돈에 하고도, 한 달 용돈 하고도 모자라. 진짜 아껴야 한 2주치 용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월급에서 옛날에. 근데 그거에 40배. 정말 비싸죠. 왜 엔드밍어가 4라보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만 그려. 베터넨 벤토. 자, 베터넨 벤토 같이 가랍니다. 이 베토벤을 말하는데, 이 벤토라는 것이 일본 말입니다. 도시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베터넨 도시락이라고 언어 유희를 쓰고 있죠. 자, 또 베터넨 벤토를 노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그 베토벤 음악을 틀어주면 막 춤을 춘다 이거야. 그거에 맞춰서 딴딴딴딴 뭐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차에 코 풀고 싶어? 요것도 같이 가로. 요즘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재 개그거든. 아재 개그야. 근데 옛날에는 이게 웃겼나봐. 그래서 차에 코 풀고 싶어. 요것도 언어 유희죠. 이 차이콥스키를 뭐라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 따다다다다단 요런 식으로 춤을 춘다는 얘기야. 그럼 그 가락대로 따라서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고객님께 딴따라 세모하시고 낮춰 부르는 말이죠.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도 처음 봤구먼. 자, 꼬랑지 세모합니다. 자, 그러면 꼬랑지도 약간 이제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꽁지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진으로 친구를 다 필기를 안 했죠? 지금 이거는 베토벤과 베터넨 벤토 약간 비슷하고, 차이콥스키랑 차이코프고 슈발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에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모침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세모침 부분은 그냥 낮춰 부르는 말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 5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유저의 말을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저의 말에다가 필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상한 척하는 총수를 이제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름 교양 있는 척은 다 아는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총수의 사치를 풍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비단 임원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하얗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뺀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곡불이 들었던 갭이네요. 감기 걸렸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총수가 짜증났던 거야. 아니 이런 돈을 처발라놓고 이 죽은 거를 또 왜 나한테 따져? 내가 죽였냐?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밑줄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거짓으로 딴청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멘트 독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침 부분에 쓰시면 돼요. 총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총수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죠. 뭐요?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가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유저도 좀 기분이 나쁘네. 그런 비가상에서 아니 그야 해서 꺽쇠. 아니 그야 활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의 시기가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 다 개꼬가 세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조시도란 말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자, 조시도 안 좋았다라는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 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이제 블루스, 지루박 다 춤의 일종입니다. 블루스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새끼들 세모 낮춰서 말하고 있죠.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받으시면 비꼬고 있는 거죠. 자, 비꼬는 말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총수의 허영심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돈질하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비싼 마리당 80만 원이면 진짜 이 서술자 월급의 40배잖아. 한 마리만 있었겠냐고.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었으니까 돈을 막 돈질을 하고 며칠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허영심 풍자하는 거죠. 자,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는 아닌데 뭐랄까 좀 엉큼하다고 해야 될까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좀 겉으로 나타나게 다르다.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풀어 배참으로 의무를 떨었다. 배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당기다 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냥 이유는 이거에 있었지만 다른 걸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참으로 의무를 떨었다. 하는 말려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생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한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루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꺽쇠.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지나 나간다는디 아까워도 그냥 내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보다 싶기도 하고 개 비누를 대강 긁어도 된장기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멀국이 이제 국물도 좀 있게 이렇게 끓여서 한 곱부들씩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곱부는 컵을 말해요. 컵을 CUP니까 커프. 그래서 이제 곱부가 된 겁니다.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곱부들씩 했지요 하고 닫으시면 되겠어요. 자, 꺽쇠침 보고를 봤더니 쓰겠습니다. 총수의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래, 뭐 네가 뭐 속상하든 말든 나는 먹었어. 진짜 먹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총수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뭐지 어쩌고 어째? 왜요?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저지를 못하였다. 뭐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 붙저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견뎌내지 못하였다 정도의 뜻을 봅니다. 참 어렵죠. 거의 뭐 고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구 소설 좀 어려워요. 이번 그 2024학년도 수능 특강에도 우리 동네 김씨라는 그런 작품이 실렸는데 이문구 작품은 뭐 가끔 이렇게 한번 실립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려워요.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자,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저지 견뎌내지를 못했다. 보아하니 아는 문제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그랬더니 또 유자가 이렇게 말해요. 달리 처리할 방법도 어쩌는갑슈.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걸 보면은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면 뭐 이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한 회사의 대빵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간 주눅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고 주눅 안 들고요. 오히려 능청스럽죠? 능청스럽고 태연해.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냐면 그냥 버려? 아깝잖아. 먹었지.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른 거였다. 뒷동의 뜻은 나와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거 그 뒤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걸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총수는 앞에 꺽쇠.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이 위신이나 흠이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꺽쇠친 부분을 봤더니요.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런 놈들하고 상대해봤자 내 권위만 떨어지지 내 체면만 깎이지 저런 놈들하고 상대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인데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에서 꺽쇠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걸 술 안주에도 처먹어버려? 처먹어버려 생각하세요. 좀 비속 어떻게 나왔죠? 에이 피도 눈물 잡는 독종들 받아봐. 생각을 해봐. 직원들한테는 되게 인색해. 직원들은 무시하고 돈도 별로 안 줘.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아껴.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물고기를 위하는 마음은 진짜 크죠. 물고기를 위하는 총수의 위선과 허영심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하고 혼잣 말처럼 중얼거리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디? 내가 물은 말이었다. 뭐 어떻기는 내가 어때요?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푸석푸석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복종이면 저는 말종인디. 좌우지간 맞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자, 맞대가리 세모하시고 계속 비속어 사용되고 있죠. 맞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육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긋지긋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여기까지 나오라고 했던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이거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 학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돈을 흘리면서도 비단이거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아, 그래도 뭐 이것 좀 먹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이러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피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따르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가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턱주가리 세모하세요. 자, 그러니까 나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총수의 거의 뭐 오른팔 같은 사람인 거죠. 매 생활을 같이 하고 계속 옆에서 보조하고 그리고 나름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막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도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밑줄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 겉에만 뭐 높은 사람이고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연을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아니 더럽다는 얘기야. 더럽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보시면 세모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세모친 부분은 다 비속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비판의 대상을 풍자하고 더욱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사용한 비속어라면 그 주인공이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비속어가 주는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근감을 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좀 해학적이고 재밌는 경우라면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인물이 욕을 한다? 그럼 반감을 갖게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자 소설을 한번 다 봤습니다. 원래 내용은 더 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일부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게 전문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이게 생각보다 길거든요. 재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내용이 길면 또 자료가 별로 없는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자소전까지 해봤습니다. 자, 안녕.